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웠던 JY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강력한 레포트가 나왔어요. 시총이 현재 3조인데 내년에 6조까지 기대된다라는 레포트를 보고 제가 머리에 스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해본 결과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시장을 좀 살펴보는 거는 꼭 필요한 종목 선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국내 증시와 그다음에 전일 미국 어떤 주요 이슈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테마가 현재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꼭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는 2500선 위에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간 10시, 오전 10시인데 어제 미국이 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금 일부 하락하면서 2508 정도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00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내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IT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기타 종목들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잡주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것들이 IT 부품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12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였고 1월은 또 의약품들이 강세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나 삼바 같은 것들은 대형주들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제 특히나 이제 페드의 그 월러 이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대표적인 매파, 대표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이제 연준의 의원인데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대잖아요. 지금 3.2% 하고 있지만 2%대인데 3%대인데 목표치가 2%대인데 그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 나쁜 내용 같지만 결국에는 물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통화 정책은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하면 이제 연준 의원들 중에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나스닥이 하락 후에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금값은 거의 2060 온스당 2060입니다.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어떤 또 미국의 레포트를 보니까 24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레포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싸다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고 싸다고 생각하면 쌀 수 있는데 어쨌든 금 투자를 계속해서 그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손님들 중에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도 5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유가 반등한 이유는 결국 내일 이제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오펙 국가들이랑 이제 기타 국가들에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오펙 플러스가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감산을 할지 말지, 그다음 감산을 한다면 언제까지 감산을 할지, 혹은 그런 협의들이 잘 안 돼서 지금 며칠 연장됐거든요. 그 내일로 원래는 회의가 더 일찍 있었는데 그래서 몇몇 국가들이 혹은 반기를 드는지 사우디의 감산 정책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내일 결정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됐는데요. 일부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6개월 뒤를 예측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100 이상이면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요 예정된 경제 지표는 12월 14일 날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있고 그로부터 이틀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은 좀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테마는 이제 비슷한 테마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꽂으면서 유혹하고 있어요. 이제 그린 리소스도 그렇고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은 뭐 200% 이렇게 오른 척하지만 막판에는 다 빠지면서 이제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막 50%씩 또 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참 찰리먼거 별세한 것도 예,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가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진 않았고 306달러 정도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떻게 뭐 정책을 펼칠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YP예요. 시총이 3조 3천억인데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6조 가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시총은 3조 3천억, 그 다음에 외인 비중도 나쁘지 않습니다. 41%로 여기 보면 약간 주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상 45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외국인 비중이 뭐 변동이 크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대신에 주가는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대비 저평가된 부분, 이제 1년 52주 대비는 많이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폭이 크면서 일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나쁠 때는 이렇게 계속 매도 공방이 있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주요 지지선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힘싸움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주가가 밀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배당 수익률은 0.39%로 거의 배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연말 돼서 배당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배당주는 제가 특집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차피 배당주야 연말 이전에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전에 사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추세선, 이 초록색의 200일선, 그다음에 파란색의 120일선을 일부 하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코스피가 2,50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려서 사실 어떤 악재들이 있나 했는데 크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일선을 꾸준하게 유지했던 종목이 일부 이탈을 하고 무너질 듯 하면서 다시 반등했고 일부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밀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요 하단을 여기로 두고 상단은 위로 열어두는 이제 그런 전략이 먹힐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투자 규모가 큰 분들한테 좀 어울리기는 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15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0일선 터치했을 때 한 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121선을 돌파했을 때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00일선도 200일선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일목균형표 상에 이제 구름대를 저항으로 보고 여기를 뚫으면 제가 보기에는 121선까지는 안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21선까지 반대로 또 올라가게 되면 이 일목 상단이 주가의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또 한층 그 주가의 레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이제 몇 안 되는 주가의 미래를 보는 대표적인 차트 중에 기술적 차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는 좀 공부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준점으로 해서 26주 전, 26주 후를 이 레인지 안에다 표시해주고, 이 안에서는 치열한 공방들이 있을 거라서 웬만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6조를 노린다 해서 지금 보면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동종업계 혹은 전체 코스닥, 코스피 중에 낮은 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평가, 저평가가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너무나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큰 손들이 시장을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시장을 좀 조종할 수 있는, 조정했다라는 여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종업계나 이제 코스닥 전체에 어느 정도 그 평균적인 퍼가 있는데 그 퍼가 워낙 그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코스닥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부분에 있다라고 해서 주가는 일단 안정적이다라고 봅니다. JYP는 이제 96년에 설립돼서 기본적으로는 소속 연예인들 대부분 가수겠죠. JYP 박진영이다 보니까 소속 연예인들의 엔터 활동의 수입으로 기반해서 주요 내용은 음원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제 MD 판매, 그다음에 콘서트도 배우 출연료 등으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박진영 있고, 이거 2PM 제가 직접 쓴 거라 가지고, 그다음에 트와이스 있지, 뭐 N믹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트레이키즈라는 되게 유명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지난 연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인데, 물론 주가는 이만큼의 가치를 반영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내달 1일 걸그룹 비춰라는 이제 그룹이 미국을 데뷔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JYP 특징 중에 하나가 매년 한 팀씩을 이렇게 이제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매년 한 팀들을 데뷔시키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결국에 내년에는 일단 최대 세 팀까지 대비하면서 지금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도 일단 계속해서 여기입니다. 여기 영업이익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3분기 때 좀 급락하는 걸로 나오면서 주가가 일부 하락했거든요. 근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일단 목표가는 상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배당을 말씀드린 대로 거의 없고요. 그 내년 모멘텀이 이제 기대된다. 이제 수입 구조가 개선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퍼온 건데 동사는 이제 미주 투어에 대해서 라이브 네이션과의 이제 미국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기존의 개런티 방식 얼마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흥행이 어느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같이 쉐어하는 겁니다. 레베뉴를 같이 쉐어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추가 정산 방식을 도입해서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매출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연 매출이 일단 매출만으로도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도 매년 매해 새로운 이슈로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세계의 돔 투어가 가능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탄탄한 어떤 그런 선수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유튜브 방송 특성상 이제 너무 또 그 장기 투자는 목적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아는 건 트와이스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이 되게 좋아요. 트와이스 이후에 18년도 이후에 꾸준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는데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데가 놈이 이 연간 5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찬이노. 전 잘 몰라요. 네, 여긴 다 압니다 대신에. 아무튼 요런 이제 그룹이 연간 500만 장 이상의 판매 역량. 500만 장이면 어려면 엄청난 거잖아요. 18년 대비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돔 투어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대박이 날 경우에 상금 그 수입 구조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개 발매를 했지만 내년에는 JYP 이름으로 20개 정도가 앨범이 나올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판권 앨범이 나오고 뭐 OST로 쓰이고 여러 가지 또 뭐 음원으로 쓰이고 이러다 보면 2차 판권에 대한 매출이 증대하는데 약 90%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배차 이름 뭐였더라? 이거 배차 비초.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내년 초에 데뷔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1일인데 조금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북미 매출이 관건인데 좀 그 엔터주가 사실은 이제 많이 선호가 되는 이제 그런 업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액 자산가들은 이 엔터주를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사회에 그 좀 기반을 다지신 분들이 이 엔터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잘 모르는 특히나 이제 박진영의 그런 이제 약간 춤추는 이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또 요런 데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모으고 있고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차트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하단이 있는 게 좀 좋거든요. 물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강력했던 음봉을 하단으로 한 9만 원 혹은 8만 원, 한 8천 원 정도 수준까지 저점으로 보고 코스피도 2,500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음반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팬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간단하게 참고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런 종목들도 있다. 그리고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레벨에 왔을 때 뭐 일부 매수 혹은 이제 분할 매수 좀 비중 있게 매수 셋 다 가능할 만큼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종목을 사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기사 몇 개 보고 그다음에 차트 대충 보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구나 정도 뭐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좀 말이 버벅거리는데 이제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